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2월 11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에 동결됐던 이란 자산 100억 달러를 풀어준 것으로 오늘 밝혀졌습니다. 이 와중에 바이든이 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켜 돈 100억 달러를 풀어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저지 상공에는 식별이 불가능한 드론이 계속 나르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를 하였고 주지사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저지 하원 의원이 바로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이란의 드론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배드민스터 소재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상공을 계속 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표적 삼아 드론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그것의 근원지를 추적한 결과 미국 해안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이란 모선에서 발사한 드론들로 보여지고 있다고 폭로를 한 것입니다. 과연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고 천명한 마당에 미국에게 해안경비대와 모든 주방위군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불과 39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적군의 드론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프 밴드류 뉴저지 하원 의원은 즉시 군을 동원하든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드론들을 다 격추시키라고 오늘 종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뒤늦게 연방항공청인 FAA는 이 지역의 모든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참 답답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인지 아니면 어떤 꼼수가 있는지 왜 이때 느닷없이 이란의 자금을 풀어주어서 그들의 테러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회에서 우정국장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정국장은 미국 의회 사장 전대미문의 귀를 가리는 해프닝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미국 우정국 즉 USPSA가 재정적자의 허덕이다 결국은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원 청문회에서 그 원인을 묻고 있는데 우정국 관할 의원들과 우정국 국장인 루이스 드조이 간의 설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우정국이 경영난에 허덕여 지금 파산 직전에 간 것은 우정국장인 루이스 드조이의 엉뚱한 짓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자 이 루이스 드조이 국장은 하원 의원들이 제대로 행정을 못하여 우리가 경쟁력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속 하원 의원들의 질문과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아예 귀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마지막 말을 한마디 하고요.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연방 공무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는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그 3배 내지 4배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에 40만 불 가까이 받는 고위공직자가 책임은 회피하고 전부 남 탓으로 돌리기에 바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치가 새로운 국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고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으나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해외 원조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돈을 빚내서 외국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조를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갈급한 것이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미국 국민들도 어려운 처지에 빚을 내서까지 남을 도와야 하느냐 하는 자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불과 40년 전에 1조 달러도 되지 않았던 연방정부의 부채가 지금 36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외국 원조와 군사작전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에 다제의 공동운영자인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연방정부의 1년에 6조의 예산을 2조를 줄여 4조를 쓰는 것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다지는 균형 예산을 시행하여 연간 2조 가까이 연간 1조 7천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 연방 예산을 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을 원한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원조도 있지만 또한 두 번째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해마다 5억 3,500만 불의 공공방송에 대한 지원과 국제기구에 대한 보조금 15억 달러, 진보단체 후원금 5억 달러 등 쓸데없는 돈들이 낭비되고 있다고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 그들의 예산보다 정부 지원 금액이 더 많은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방청의 지출이 1년에 5,800억 달러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7,800억 달러를 인준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가결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금액이 5,800인데 지출은 7,800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줄이는 것이 바로 다즈, 즉 정부 효율부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역을 살펴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2년간에 1,750억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의 군사 원조를 1,750억 달러로 하였는데 지금도 젤렌스키는 미국에 와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하며 이 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미국의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이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난한 나라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중개인들의 수수료 쪽으로 많은 돈이 허비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삼선 의원인 람폴 의원은 엉뚱한 곳에 소모되고 있는 이 많은 예산들을 삭감하는 것이 다즈의 주 임무라고 오늘 이야기하며 자기도 다즈에 같이 조인하여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즈에 조지아의 다른 의원도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MTG 의원이 거기에서 여러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즈의 효율성을 지금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981년 기준으로 미국의 정부의 적자 폭은 누적 9,880억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43년 만에 35조 3,500억 불로 늘어난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해마다 700억 달러 정도가 해외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라고 나가고 있는데 그 명세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즉 눈먼 돈인 것이죠. 시민들은 외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돈을 더 빌려서 빚내서 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폴 의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그리고 다즈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의 공동의장인 일론 머스크가 인류 최초로 4천억 달러가 넘는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의 주식이 치솟기 시작하여 결국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700조 원의 부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4천억 달러 돌파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kimberly guilfoyle를 주 그리스 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kimberly guilfoyle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약혼을 하였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면 상당히 화려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바로 그 유명한 민주당의 포스터보이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결혼하여 이혼하였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경력으로는 검사 그리고 방송국 앵커를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골인 그녀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낙점을 하여 그리스 대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 약혼자였던 주니어는 그녀의 애국심을 알고 있고 그녀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의제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하며 오늘 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놀라운 리더십은 결국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하는 마가에 가장 부합되어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그리스에서 헌신하는 애국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맺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인사를 보면 일기 정부 때 주변에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하고 조 바이든과의 선거 부정 이슈가 불거졌을 때도 부통령부터 전부 배신을 당하였던 그 트라우마가 있는지 전부 친인척 아니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자신이 외롭게 법정 투쟁을 벌일 때 끝까지 지켜줬던 의리 있는 동료들을 중용하여 쓰는 것 같습니다. 무늬만 의리를 내세우는 것보다도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등용하고 임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진짜 돕는 사람이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80이 다 돼서 이제야 인생에 대하여 뭘 좀 아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